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러온 트럼프 스톰에 국내 증시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작은 양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됐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천기 백기 게임을 하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천기 올려 백기 내려 게임을 진행할수록 참가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전 거래일에는 떨어지던 반도체는 올랐지만 상승하던 2차 전지가 내려가면서 결국에 전반적인 시장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투자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국내 증시, 이번 주는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지 전일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는 약보합이었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코스피 0.08% 약보합으로 2416.86포인트. 오전에 내리다가 오후에 반등했지만 상승 탄력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이었습니다. 코스닥은 0.57% 상승해서 685.42포인트였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보를 켰지만 그동안 빠졌던 걸 생각하면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반도체주가 크게 반등했지만 2차 전지 종목이 대거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양지수 방향을 가른 건 결국엔 수급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61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해서 6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기관도 30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장 막판에 매도로 방향을 바꾸면서 시장의 상승을 막았고요. 개인은 379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외국인이 825억 원 매수 우위였고 기관도 1,36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만 홀로 2,11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7.21% 날아오르면서 53,500원, 오만전자를 하루 만에 바로 회복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전삼로가 10개월 만에 임금 교섭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덕분이었고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밝혀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SK하이닉스도 3%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2% 넘는 추가 상승에 성공했고 네이버도 0.8% 상승세로 시총 12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를 30포인트 넘게 올렸지만 2차 전지주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반도체의 반등을 무색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12% 넘게 급락하면서 주가가 37만 1,000원까지 내렸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주가 하락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첨단 세액공제에 대한 실질적인 폐지설이 나오자 주가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슈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7.8%, 4.8% 내렸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HLB와 리가켄바이오 2%대 상승세 시현했고 휴젤과 클래시스, HPSP, 엔캠 오름세였고요. 삼천당제약도 7.4% 급등 마감했습니다. 1,400원 선 위에 머물러 있던 환율도 소폭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30전 내려서 1,398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강세는 이어졌지만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도 소폭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후에 다시 1,400원 선을 뚫었던 환율은 오늘 새벽 역외환율 시장에서는 이제 1,393원 선까지 되돌아갔는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달러 인덱스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오늘 외환 시장은 1,400원 선 살짝 하회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리고 결국엔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만큼 이번 주는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 주는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요. 오전에는 11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도 나오는데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가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요일에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도 열리고요. M게임에서는 신작이 출시됩니다. 소프트웨어와 게임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일본의 10월 PPI가 나오고 LA에서 오토쇼가 열립니다.
현대차가 이 자리에서 아이오닉 9을 공개할 계획이라서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최되고요. 또 밤에는 미국의 11월 S&P 글로벌 PMI도 나오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들은 조금 더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주초 일정도 살펴보시죠. 화요일에는 현대모비스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고 또 콘텐츠 IPF 마켓이 개최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이 정해지고 우리나라 10월 PPI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늘은 G20 정상회의 일정 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합니다. 서울 퀀텀 플랫폼 포럼도 개최가 되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는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또 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복구와 재건에 투자할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다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트럼프 당선 호재가 끝이 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랠리가 끝났다면 우리 시장 다시 반등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밝힌 삼성전자가 반등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